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첫 주 우리가 수요화상 세미나이니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먼저 덕담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이들 힘드셨죠?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셔도 누가 오시고 누가 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학교에서 애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전혀 익힐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던 한 해여서 올 2021년 한 해는 마스크 없이 좀 자유롭게 또 여행도 우리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활기를 찾아서 치과계도 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1년 치과 건강보험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최근 건강보험의 동향이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최근 심사 경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건강보험 동향이라고 해서 1월 6일이 있죠. 그래서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심사가 어느 쪽으로 조금 이렇게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변경사항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건강보험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을 조금 돌이켜보기는 싫지만 한번 보고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면 일단 지난 1년간 치과 진료비가 1285억이 줄었다라는 기사 이거는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아마 체감으로 느끼는 병원들은 굉장히 이거보다 더 많은 우리가 조금 병원들이 힘들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본 또 다른 내역들을 좀 보면 굉장히 의약품이나 의료 소모품, 의과, 한의과, 입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누군가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통계에서 우리가 통계 결과를 봤더니 치과 부분만 우리가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줄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치과 쪽에는 굉장히 따로 또 경제적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이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 경제 활성화가 둔화가 되면서 병원들도 다 힘들고 전 국민이 사실은 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치과계에서 조금만 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키오스 체크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전산화를 해서 제가 아는 병원도 이렇게 열 체크를 해서 정상 체온이 아니면 병원에 우리가 출입을 할 수 없게끔 차단을 아예 문과 연결을 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됐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조금 활성화가 됐던 건 이렇게 예약하는 제도 뭔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치과계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우리가 체감으로 느꼈을 때 정말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하는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산업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빼고 갈 수는 없는 파트이구나를 가장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심평원공단도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최악의 그런 경제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남이 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평원공단에서도 마찬가지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심평원공단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디지털화가 발맞춰 가는 시스템을 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체감상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후 관리라는 것들을 좀 많이 시작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급여 미청구한 청구 지역 치과 뭐 기관당 우리가 서울 지역만 조사를 했을 때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치과 병의원을 뭐 나누기를 해보면 그래서 한 기관당 46만 원 정도가 우리가 미청구한 우리가 내역이 있었다라고 심평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각 개개인의 병원에 다 문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굉장히 친절해진 한 해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거는 좋은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작년 그다음 재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갑자기 우리가 업무에서도 너무 이제 로드가 걸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늘어났던 한 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우리가 자격 확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차상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의료 급여 환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나 우리가 1,500원 그리고 뭐 장애를 가지게 되면 또 250원, 뭐 750원 이렇게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자격 조회를 해보면 의료 급여 환자처럼 자격이 급여 1종이다 2종이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이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무심코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심평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실은 뭐 제대로 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공단하고 심평원하고 요양기관이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평원에서도 이제 그냥 이거는 별 처리가 뭐 이상이 없네 하고 심사가 통과가 되면 이제 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걸러서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으로 있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우리 요양기관으로 좀 많이 알려주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다 보니 청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고 청구를 못했나라는 사실은 살짝 죄책감 그리고 조금 일을 좀 꼼꼼히 조금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요양기관 포털 업무라는 거는 이제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이트일 건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진료비 청구라는 탭이 있죠. 거기서 진료비 청구에서 우리가 미지급 자료 조회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트에서 조회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차상위 자격 불일치 혹은 우리가 무자격자 그런 기간에 와서 진료했던 부분들은 다시 확인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공단에 들어가서 지급 내역 조회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서 심평원 공단에서 마련을 했더니 이제 3년치 정도를 우리가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3년치를 넘어가면 이제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요양기관에 연락을 해서 청구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년치 정도가 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병원 하나하나당 이렇게 40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알았던 한 해였기 때문에 요거를 매번 확인을 해서 이런 분들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격 조회를 해보면 지금처럼 차상위 뭐 본인 부담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경감 대상자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격 조회를 꼭 해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의 차상 그러니까 뭐 지역갑자로 돼 있다가도 이분들이 어느 순간 차상위 계층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었다가도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는 환자마다 이런 자격조회는 우리가 오랜만에 오시는 환자라고 하면 매번 해봐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자격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단에서도 업데이트하는 게 3개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며칠 전에 뭐 혹은 일주일, 2주일 전에 이분이 자격이 변동됐다라고 해서 병원에 와서 말씀은 해주시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연동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에는 공단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이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수기로 여기에 프로그램 안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지금 상황처럼 지급불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구 시스템은 많이 좋아져서 산정 기준에 관련된 거는 시스템이 조금 편하게 이것까지는 몰라도 이런 정도는 잡아주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업무 처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원장님들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조금씩은 빠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원장님이 통장에 돈이 이만큼이 안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면 괜히 또 혼자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자격조회를 꼭 하시고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청구 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완 청구 우리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이런 보완 청구 사유 코드 놓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 프로그램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6.0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많이 캡처를 했고요. 이제 새롭게 나오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로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올라져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이제 좀 나오는 게 치석제거 사후관리 예고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알려주고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문서로 직접 날라오게 되면 또 한 번 당황하게 되는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평원에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사후관리라는 제도가 또 하나가 생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산정 기준들은 있지만 왜 지역마다 다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청구를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배워서 청구는 했지만 실제로는 깎이지 않았다, 삭감되지 않았다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심평원에서 모든 거를 데이터를 전산 처리를 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청구를 했을 때 심사가 그냥 뭐 통과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심사를 거치고 이제 공단에 가서 지급까지 끝났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했을 때 이 청구 산정 기준과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사후관리 제도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내가 청구를 했을 때 삭감되지 않고 잘 청구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치석 제거가 좀 조정이 돼서 나오게 되면 이때 이제 좀 한번 또 당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달에 아마 이거를 받고 또 좀 병원에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작년부터 좀 나왔던 게 이제 임플란트에 관련된 그런 뭔가 점검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는 우리가 사후관리라고 해서 아까처럼 치석 제거랑 임플란트 두 가지가 우리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후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게 요즘에 심사 경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중복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한꺼번에 또 많이 환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심사 사후관리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 청구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관리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의과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치과는 여기에 현재는 2개 정도 치석 제거하고 임플란트 중복 청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또 머리를 이렇게 지어받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요즘에 또
한창 머리를 쥐어박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율점검 운영 안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이제 심평원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율점검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예전에는 바로 현지조사가 나가서 뭐 확인했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업무를 그러면 또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이제 부담들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도 부담이 되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요양기관에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내가 청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뭔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자진 신고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응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현지조사랑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율점검이라는 거는 또 리스트를 해서 아까처럼 스케일링처럼 명단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심평원에서 보내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병원에 오게 되면 자료 준비 뭐 이런 것들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율점검이 이제 뭐 리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중 가서 우리가 뭐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리스트업을 해서 한 번씩 요양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심평원에서 보시는 그게 이제 심사 우리가 요즘 최근의 경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저번 달 그러니까 12월 말쯤에 해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치과틀리 단계별 우리가 중복 청구라고 해서 임플란트 중복은 우리가 그쵸 아까 사후 관리에 들어갔던 내용이지만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현지 조사를 했을 때 너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율전공제를 통해서 한번 또 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항목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우리가 사후 관리에 들어가지만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빙해야 되는 것들 뭐 기공물 이런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까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요게 이제 도입이 됐을 때는 좀 짧게 보름 정도의 시간을 줬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준비하는 기간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트가 또 명단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뭐 여유 있게 좀 더 기간을 늘려서 우리가 해줬다라는 게 다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018년을 19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게 나왔을 때는 36개월 보통 3년치를 조사를 해서 얘네가 리스트업을 했는데 지금 올해 2020년에 좀 바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치만 최근 6개월치만 보고 그 전에 거는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뭐 환수를 하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리스트업 한 거에 추가적으로 더 리스트를 우리가 추가를 해서 그냥 자진 신고를 하던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는 병원이라고 하면 조금 신경 써서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차트 기록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뭐 파노라마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차트에 적혀 있는 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에러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아두시면은 한 번씩 더 점검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산정 기준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이런 에러들을 좀 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 제가 6.0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있어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좀 알려드리면, 두 번의 프로그램은 아마 어느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뭐 하나로든 아니면 원클릭을 쓰던 요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검색이라는 창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에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여러 종류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진료일자로 먼저 검색을 해봐야겠죠. 중복 청구나 이런 것들 빼먹은 거나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진료일자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치 버튼을 이제 임플란트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라는 이제 틀니를 체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처치 버튼을 세팅을 할 때는 원장님이나 치과 의사가 한 분인 병원만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옆에 보면 행위수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수가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 거는 치과 원장님이 혹은 의사가 한 분 이상일 때 2명, 3명 정도 되는 병원이라고 하면 버튼에서는 각각의 원장님을 다 소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 진료수가에서 우리가 행위수가로 가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나씩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조그만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조그만 창을 우리가 띄워서 진료 내역을 한 번씩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또 빼먹으면 나중에 또 그렇게 리스트업이 돼서 우리가 자율점검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단계를 빼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시간이 또 가지고 이제 청구 작업을 보내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활용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아셔야지 청구를 했을 때 뭐 실수도 없이 청구를 좀 잘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일을 하실 때 좀 단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점차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지는 거나 이런 게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현재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한 해를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클릭이라는 거는 제가 써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좀 화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임플란트 틀니에서 단계별로 조금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리스트업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 번호나 뭐 환자 이름 해서 치시까지 쭉 우리가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언제 했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단계 틀니 같은 경우도 2단계,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아까처럼 자율점검이 나오거나 사후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한번 써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가서 보면 임플란트도 픽스처나 어워트먼트 개수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재료 신고한 거랑 맞는지 또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료 제출을 좀 보도록 하면은요. 자료 제출은 사실 심사 사후 관리는 우리가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확인을 했을 때 2번씩 뭐 이렇게 3번씩 중복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혹은 심사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설명을 했죠. 심사 사후 관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심사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사 기준에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뭐 중복 청구건이나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후 관리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복건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미 체킹을 하고 리스트업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아마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 이렇게는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심평원이나 공단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청구한 거랑 그 다음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봐서 뭔가 조금 다르다,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이의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환수를 자동으로 해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는 그냥 환수를 해가는 걸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점검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조금 임플란트는 우리가 중복 청구를 해도 사후 관리로 들어가지만 틀니 같은 경우에는 다 자율점검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사가 나갔을 때 틀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점검은 틀니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자율점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본인 부담 수납하는 것도 그렇고 기곡물 거래 내역, 엑스레이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뭐 이때도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2번, 3번 청구를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가 누락하면 자율점검 안에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 3단계를 누락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온 임플란트 틀니 중복건에 대해서는 왜 2단계가 2번씩 들어갔고 뭐 5단계가 2번씩 들어갔는지 왜 그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에 대한 뭐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차트에 2번씩 3번씩 기록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소명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열심히 제출을 하고 어쨌건 심평원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게 없어 그냥 뭐 던져놓고 그냥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보냈을 때도 굉장히 이거는 좀 문제가 여기는 한번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현지조사하고 연계가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지조사가 되면 우리가 뭔가 내야 되는 것들 과징금이나 뭐 아니면 뭐 요양기관이 자격을 그쵸. 그래서 영업을 정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자료 준비를 좀 꼼꼼하게 잘해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1차 시 강의는 이렇게 요즘에 심평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심사를 우리가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코로나19가 조금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차 시 강의 때는 최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